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에서 심화까지 적은 비용으로 대박나는 핫플레이스 만들기 두 번째 시간을 강의하게 된 농가먹자 대표 이혜원입니다. 지금 이 강의는 코로나 안전수칙을 잘 이수를 하고, 그리고 방역을 마친 후에 제가 마이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대박나는 핫플레이스 만들기 두 번째 시간에는요, 공간에게 맞는 스토리를 입히면 추억이 된다 라는 주제와 인생샷을 남기고 싶은 포토존을 만들어라, 입소문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라는 세 가지 주제로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 되면 가격의 틀이 깨진다.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내가 만들어서 그냥 팔고자 하는,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은 그냥 상품입니다. 그런데 고객이나 소비자들이 갖고 싶거나 구매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키게끔 하고 인정을 해주는, 이건 정말 괜찮아. 이거는 내가 누구에게 소개라도 시켜주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작품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조금만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가격의 틀이 깨어진다라는 거를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기획과 계획과 준비와 실행의 그 4단계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잘 하면 반드시 성과가 나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간에게 맞는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자라는 이야기를 주제로 제가 첫 번째 시간을 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맞는 옷을 입혀서 이제 공간에게 역할을 주었으면 그 공간에게 이번에는 스토리를 입혀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맞는 옷을 입은 공간에게 스토리를 잘 입혀주면 그거 자체가 추억이 되고, 그리고 기억 속에 남고, 그리고 또다시 찾고 싶은 공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포노 사피엔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그 순간부터 모든 소비 패턴의 문화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뀌어진 소비 패턴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이거는 유행일 뿐이야 또는 금방 지나갈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그 변화된 시장 속으로 제가 적응을 못할 거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거를 준비를 해서 내가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지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명확한 이해가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또는 대표님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공간에게 그 맞는 옷을 입힌 곳에다 스토리를 어떻게 입히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아산 배방의 카페 플라워돔의 사례는 일단은 저희가 기획을 한 사례이고 그리고 이 기획을 통해서 지금 핫플레이스로 등극을 해서 홍보가 잘 되고 있고 그게 매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사례를 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얘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SNS상에 내가 블로그도 해야 된다, 페이스북도 해야 된다, 유튜브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에 널려만 놓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내가 그동안 씨앗을 뿌려놓은 게 있으시다면 또는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꼭 그거를 깨워서 보배를 만드시기를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기획 의도는 여기를 핫플레이스로 만들겠다였습니다. 그런데 핫플레이스로 만드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봅시다 라는 게 기획 의도였어요. 그래서 그 기획 의도대로 우리는 시작을 한 겁니다. 준비를 한 거죠.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획을 가지고 스토리가 살아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돔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북콘서트라는 것도 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불멍 같은 거 요즘에 많이 하죠. 불멍, 물멍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워낙 복잡한 세상 살다 보니까 머리 복잡하다고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살아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게 맞는 역할을 주었을 때, 알맞은 이야기들을 풀어놓았을 때 소비자들은 거기에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더라.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심신이 많이 피폐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활동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좀 오픈된 공간 또는 예쁜 공간,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선호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선호하는 소비 심리가 생겼다라는 게 판단이 되어졌다면 발빠르게 저는 그 심리를 이용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끔 그 스토리를 잘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소한 관심이 또 다른 관점을 만든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사소한 관점이 또 다른 관점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는 사고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사고가 확장이 되면 보여지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보여지는 시야가 넓어지면 그만큼 아이디어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현재의 그 위치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정원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는 이름이 카페 플라워돔인 것처럼 정원이 정말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이 사계절에 따라서 꽃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아예 기획하에 잘 정원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봄에 피는 꽃과 여름에 피는 꽃, 그 다음에 가을에 피는 꽃, 그리고 이제 꽃들이 많이 지는 그런 겨울철에는 그거에 어울리는 그런 푸른 그런 이파리들이 있는 그런 나무들, 그런 것들을 심어서 정원 카페로 꾸미고자 하는 기획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꼭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고, 여기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카페 플라톤 대표님께서 워낙에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가지고 즐겁게 하고 싶다라는 니즈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 의도에 맞게 포노사피엔스는 흔적을 남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다 적어 보았습니다. 강의 자료 자체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담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제가 활용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리고 지루한 면이 없다라는 생각이, 지루한 면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키워드만 명확하게 전달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가지고 꼭 이 키워드들을 잘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검색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아이템들을 선별을 해보시고,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업그레이드 시켜보시고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포노사피엔스는 흔적을 남기다라는 그 책을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인류가 나타났다, 이 이야기는 결국 스마트폰 세대를 의미합니다. 우리 전철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어디 카페를 가거나 식당을 가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 가족들이 모여도 다 각자 스마트폰을 들고 말을 안 합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런 현실 속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화기 속으로 저희의 아이템이나 상품들을 집어넣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그 결과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저의. 그러면 그 스마트폰에다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제가 그 의미를 부여를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세한 차이가 결국은 결정적인 차이더라. 우리가 사소하게 넘겼던 그 아주 작은 사소한 차이가 결국은 내 매출을 올릴 수 있느냐, 올리지 못하느냐, 또는 매출을 하락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런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핫플레이스로 우리가 등극하기 위해서는 이 그 사소한 아주 결정적인 그런 차이들을 꼭 기억하셨다가 혹시 내 매장에서 또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준비하는 그런 공간에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그 미세한 차이를 찾아서 나에게 맞게끔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포토존에 인생샷을 남기고 싶은 포토존을 만들어라. 이 이야기는 아무리 제가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 적절한 그런 조화가 이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자, 노출 마케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노출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유는 내가 그냥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노출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는 지금 카페 옆에 보면 조그만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다가 그냥 테이블을 놓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공간을 꾸민 케이스입니다. 물론 재료비가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거를 권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내 가게에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볼 때 보면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활용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플랜테리어라든지, 사실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바로 아이디어로 연결할 수 있는 사례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온라인에서는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사례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충분히 활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포토존의 의미들은 많습니다. 내가 비용을 많이 들여서 포토존을 예쁘게 꾸며야 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원에서 내가 아이디어만 조금 더 얹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게 포토존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포토존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아이템들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나가다가 또는 TV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다가도 이렇게 지나가는 풍경이나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공간이나 저 아이디어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메모할 수 있는 종이가 없으면 그냥 카톡에다가라도 그 단어를 그냥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하나만 입력을 해놓으면 제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단어를 입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거에 그 단어를 치면 관련된 이미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그런 무료 버전의 사이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들을 다 뒤져봅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저장을 합니다. 아이디어를. 그래서 그 폴더들을 저는 아주 수천 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걸 다 일일이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폴더 이름이나 파일 이름을 제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잘 만들어서 그냥 이미지로만 그냥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를 기획을 할 때 그거를 찾아서 제가 꺼내서 씁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와 그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 제가 검색을 하거나 또는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저희의 기획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서 하고 싶으신 그런 니즈를 파악을 한 후에 제가 어떤 것들을 기획을 해드릴 때 그것들을 제가 잘 꺼내서 사용을 해서 사례로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상담을 해드리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세요. 왜냐면 말로 설명드리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고 잘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하면 여기에는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려도
이게 실제로 상상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저장해 놓은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형태의 아이템들을 이곳에다 적용을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라는 이야기들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 맞다. 제가 생각했던 게 이런 거였는데 말로써 표현이 안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꺼내놓으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하고 계신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 중에서 조금 더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쓰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포도전을 만들 때 노력이라는 것들을 해서 이거를 올렸잖아요. 그거는 시간 투자를 했습니다. 시간 투자를 해서 내가 SNS에 올리는 것들을 했습니다. 물론 비용은 들지 않았지만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비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비용이라는 그런 그 비용을 들여서 일단은 행위를 했다는 거죠. 내가 올리는 행위를 해야지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행위를 했을 때 지금 이거 포토존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걸 계절별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날씨가 추워지면은 예쁜 그 카펫을 깐다던가 아니면 따뜻한 소재에 최근에 가보니까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이거는 전의 사진인데 최근에 가보니까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예쁜 모양의 천을 카펫처럼 깔고 그리고 저렇게 쿠션도 좀 따뜻한 소재의 그런 쿠션도 좀 바꿔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게 이게 성공의 열쇠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여기에 어울릴 만한 저런 커튼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이블 하나하나도 다 이 컨셉에 맞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정원 카페라는 이미지를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예쁜 테이블에다가 꽃을 주제로 수제로 테이블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야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공간에다가 스토리를 입혀라라는 이야기들은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만들었어요? 이런 것도 있었네요. 이거는 정말 꽃인가요? 아니면 이게 생화인가요? 이런 거 테이블 속에 깔려있는 꽃을 보고도 그런 질문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성심성의껏 스토리를 풀어내십니다. 이거는 처음에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여기는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이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저희가 정성을 들여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거기에서 막 이야기가 꽃이 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분들은 굉장히 여기는 뭐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냥 만든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스토리가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전해주실 때도 거기 한번 가봐. 여기 갔더니 이런 테이블도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대. 그리고 가보니까 실제로 정말 정성이 느껴지더라. 그리고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기 사장님 되게 친절하시더라. 이런 후기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 때 이거를 내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획을 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사례들을 보시고 갖고 계신 거에 접목을 시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낮과 밤이 여기는 골고루 예쁩니다. 그래서 낮에는 낮대로 예쁘고 밤에는 조명 하나만 얹었을 뿐인데 굉장히 예쁜 포토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두 얼굴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그 손님들이나 고객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일단 오면은 여기는 카페에서 주문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카메라부터 들이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찍고 한 바퀴 돌고 나서 카페에 와서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해놓고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돌아다니시면서 다 사진 찍고 그리고 굉장히 즐거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토존의 의미가 이만큼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여기 사례를 통해서도 저는 새삼 많이 느꼈고, 제가 상담을 통해서 무수히 강조를 해드리는 이야기들 또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준비해야 될 것들에 제가 반드시 넣는 게 포토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어떠한 창업을 하든지 또는 지금 영업을 하든지, 이런 분들은 적어도 우리 가게에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사진 찍어서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샷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시태그에다가 인생샷이라는 단어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에 그런 포토존들을 만들어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포토존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돈 들여서 예쁘게 뭐 인테리어를 하고 이런 개념의 포토존을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재원들을 정말 페인트 하나만 칠해서, 내가 그림 그리지는 솜씨가 없다고 하더라도 페인트 하나만 잘 칠해서 예쁘게 내어놔도 그거는 포토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많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많이 찾아보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보신 다음에 그대로 표현을 해내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미술을 잘 그리는 작가가 아니어도, 또 미술을 어떤 만드는 손재주가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많이 보고 그걸 눈에다 익히면 그거를 표현해낼 수 있는 거는 나올 수 있거든요. 아주 똑같이 아주 퀄리티가 아주 높게 나올 수는 없지만 내가 손수 만들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거기에는 스토리가 입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서부터 내가 이거를 뭐에다 쓰려고 내 가게에다가 이걸 놓고 싶어서 이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하고 한마디 올려주고, 그리고 완성이 되면 내가 며칠 만에 이거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라고 또 올려주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계속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노출이 된 걸 가지고 우리는 입소문을 통해서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또는 자재, 재료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핫플레이스 등극하는 거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당신은 할 줄 아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거는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내가 관심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그리고 그 관심 가진 걸 가지고 내가 준비를 해서 실행에 옮기느냐 옮기지 못하고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만 한 걸로 끝나느냐, 이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거를 생각한 거를 한번 옮겨봐야지 하고 이거를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찾을 수 있는 소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찾아보지도 않고 또는 실행에 옮겨보지도 않고 나 무조건 우리는 안 돼. 이것도 해봤는데 안 되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돼. 나는 재주가 없나 봐. 또는 저는 그거 다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례들을 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성공을 하시는 분과 성공을 하지 않는 분의 차이는 단어 한 차이더라고요. 긍정과 부정 차이더라고요. 긍정적이신 분들은 반드시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찾아내는 방법을 저는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면 그거를 잘 찾아서 가십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찾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그거 저는 못합니다. 대표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도 수도 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 만날 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왜 안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제가 찾아드리는 방법은 저는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대표님들이 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저는 찾아드릴 수 있는 거지, 의지조차 없으신 분들에게 제가 찾아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잘 찾아서 내 거에다가 만들어 보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되게 예쁘죠? 네, 사진 보시면 엄청 예쁘죠? 네. 낮에는 아까 보여드린 야경이 예뻤던 저 돔하우스가 저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 울타리가 좀 이렇게 잘리기는 했지만, 저 울타리 그냥, 어차피 울타리는 있어야 되는 거였고, 예, 거기에다 울타리를 나무로 세워서 그냥 흰색으로 칠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인테리어를 한 것보다는 비용이 저렴하게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안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카페 창업을 하나 할 때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을 산출을 하잖아요. 내가 여기는 뭐 임대를 하시던 아니면 내 그 가지고 있는 상점에다가 하시던 비용이라는 걸 뽑아보게 될 때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료를 가지고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천차만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테이블 하나를 만들더라도 내가 100만 원 주고 만약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볼 때는 이거 얼마 들었어요? 했을 때 이거 100만 원 들었어요. 했는데 이게 무슨 100만 원짜리야. 말도 안 돼.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테이블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거 정말 자신 있을 때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거 얼마 들었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얼마 되게 좋아 보이면 얘기하죠. 이건 뭐 100만 원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1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나의 노력이 좀 들어갔습니다.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런 분들 보시면 저는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이게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돈은 쓰임새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것에다가 강조를 하고 해서 돈을 쓰고 또 어떤 곳에는 내가 돈을 좀 덜 들이더라도 뭔가 아이디어를 넣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 하실 수만 있다면 네, 그러면 적은 비용 들이고도 충분히 공간을 활용하시고 예쁘게 꾸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 구분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미지들을 보시고 제가 쓰는 방법이라고 했죠. 저도 처음부터 그걸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훈련 과정을 제가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기획을 잘 해드리게 됐고, 그리고 잘 찾아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많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 안 들이고 보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네, 검색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지들을 많이 찾아보세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길에서 현수막 하나에서 어떠한 글자를 하나 발견했다면 그거를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잘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할 때 잘 꺼내서 쓰면 되십니다. 그것들을 잘 구분만 할 수 있다면 그 구분하는 방법은 많이 보는 거라고 찾아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찾아서 내가 구분만 잘 할 수 있다면 나도 예쁜 포토존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오늘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생각 정리, 마음 정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거를 정리한 걸 가지고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마음 정리 시간을 갖게끔 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내가 매장의 매출이 오르지 않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내가 찾고자 하는 거를 못 찾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알맞는 새로운 콘텐츠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해결에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 키워드 맞죠? 기획은 문제 해결과 결핍에서 나온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하는 기획 방법은 그렇습니다. 정리정돈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거를 저는 깨끗하게 마음 정리를 하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리가 되어야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점 있죠? 내가 모자라는 거, 내가 어떤 게 모자랄까? 그래서 어떠한 내가 부족한 거가 뭘까라는 것들을 먼저 잘 찾아내는 게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은 문제 해결과 결핍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서 나온 새로운 어떤 컨텐츠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또는 아이디어 가지고 접목할 수 있는 내 상점이나 내 상품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확장을 시켜보는 거죠.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한 가지의 그 단어와 주제를 가지고 계속 꼬리를 물어서 연결을 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적어 놓는 거죠. 우리가 마인드맵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들을 결합하고, 그리고 이거에서 집중해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제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기면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가 조그만 구멍가게에서부터 많은 뭐 큰 대규모의 그런 상점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방법은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이런 계획과 기획이 없으면 저는 이제 성공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간에게 꼭 필요한 포토존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크던 작던 아니면 조그만 구석에 뭐 하나라도 내 상품을 알릴 수 있는 어떠한 특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포토존 하나라도 만들어 보자. 예, 그래서 끊임없이 사진 찍어서 나의 이야기들을 올리고 내 상품에 대한 스토리들을 올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분명히 그거에 맞는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의 고객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입소문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입니다. 저비용 투자로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SNS상에 스스로 퍼다 날릴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만들어 주는데, 처음부터 그곳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러면 그걸 제일 먼저 알려야 될 사람은 내 본인 스스로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먼저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예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퍼뜨려 줘야 이게 눈덩이로 불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누가 와서 보고 가서 내 거를 소문을 내주기를 바래 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데 누가 여기에 내 상점을 알 것이며,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릴 것이냐, 저는 그 방법은 본인에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일 먼저는 그 물꼬를 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올려주고, 제가 상담을 하다가 보면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SNS 싫어요. 제 뭐 사생활 다 노출되고 그래서 저는 그거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대표님 사업 안 하실 건가요? 이렇게 여쭤봐요, 거꾸로. 그게 걱정이 되시면 안 하실 건가요, 사업을? 우리가 명함을, 내 가게를 알리기 위해서 명함을 전달하는 것과 오는 손님들에게 이 명함을 가져가세요 하고 주는 것과 다르게 뭘까요? 전단지를 뿌리는 것과 저는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주의할 거는 내가 올리고자 하는 컨텐츠만 선택해서 올리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SNS상에 내가 올리고자 하는 컨텐츠는 결정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을 올리냐는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다고 홍보성 글을 막 올리면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여기 우리 가게에 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면 뭐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저는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떠한 손님들이 있었고, 어느 날은 정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만족해서 저에게 용기를 주고 가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부터
이게 아주 사소한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잘 정서적으로 알맞게 풀어서 내신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서 상품 하나를 팔더라도 광고를 올리거나 해서 상위에 노출이 안 되면 안 팔립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비용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앞에다가 올려주는 거는 너무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알리기 위한 블로그서부터 인별, 이런 거 있죠. 땡땡,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나한테 제일 잘 맞는 플랫폼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성향과 그리고 내가 가진 상품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가장 이거를 잘 표현해낼 수 있는 플랫폼이 뭘까? 그거를 고민을 하셔서 잘 풀어내시면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정말 고비용을 들여서 마케팅을 한 데들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매출 고민 때문에 매출이 너무 없어서 고민에 빠지는 분들,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매월 일정 금액에, 적은 금액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건비 정도 나오는 금액이에요. 그런 비용을 들여서 저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왜 안 오를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게 물론 비용을 많이 들여서 올리는 거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 형편에 맞게 올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올릴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 스토리도 없고 그리고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나 이거 팝니다 라고 올리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무작정 나 못 팝니다 하는 거는 이미 그걸 가지고 파는 사람들, 또 나보다 더 잘 파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경쟁을 해서 저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다른 특화된 뭔가 한 가지는 적어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집 가면 꼭 그거를 먹어봐야 돼 하는 메뉴가 있다거나, 아니면 거기 가면 어떠한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사진 찍으면 정말 잘 나와 라는 그런 예쁜 포토존이 있더라라는 것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거기 가면 그 상품을 파는 그 사장님이 이 상품에 대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나한테 정말 도움이 돼 라든가, 아주 사소한 것부터라도 포인트는 하나는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장점이 없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서 이걸 가지고 내가 만들어내느냐,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NS를 저는 적극 활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내가 노출하고 싶은 것만 내가 선택해서 노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려울 일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SNS에 내가 무엇인가를 컨텐츠를 올린다는 것은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몇 번 올리고 나서 반응 없으면, 좋아요 이런 거 없고 그러면 내가 이거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닐까?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면 그거 해봤는데 반응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던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나요? 어떤 세상 살면서 내가 사업을 하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가 내 가정 생활을 하던,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거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쌓아서 그게 시간이 가고, 그리고 내 노력들이 쌓여서 이게 컨텐츠로 쌓여지고, 그러면 그때서야 얘가 빛을 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올려주고, 그리고 계속 스토리를 입혀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성과가 돼서 돌아오더라.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하고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의 데이터가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같이 스마트폰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세대에는 반드시 그 스마트폰 안에 걸릴 수 있는 포토존 하나쯤은 만들어줘라. 그거를 저는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내가 어떠한 컨텐츠를 올릴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온라인에서 내 컨텐츠를 올릴 때는 거미줄처럼 엮어라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시간을 내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내가 사소하게 하나 올리는 것들 또는 뭐 블로그에서 뭐 어느 날 블로그에서 내가 이런 내용을 올렸더니 반응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봐가면서 살펴보면서 그거를 거미줄처럼 막 엮는 거죠. 온라인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걸리는 것들이 유리합니다. 검색했을 때 어떠한 키워드로든지 걸려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마케팅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입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리들, 그렇죠? 볼거리, 즐길거리, 말할거리, 예, 이런 거리들을 잘 만들어주면 비용 안 들이고도 핫플레이스로 등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노출 마케팅의 성공이 바이럴 마케팅의 성공이고, 그리고 그게 핫플레이스에 등극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키워드로 자꾸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런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기획들을 내가 내 상점에다, 내 상품에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노출이 많이 돼서 이게 어느 정도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진짜 그야말로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은 그게 나한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매출 상승이라는 단어로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 기회를 저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 스스로부터 먼저 움직여라. 이것들을, 이 내용만큼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로 해서, 제가 1편하고 2편하고 포인트를 마무리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 되면 가격의 틀이 깨진다입니다. 아까 상품과 작품의 제가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죠. 상품은 내가 정하는 거고, 내가 팔고 싶은 걸 만들어서 파는 게 상품인 거고, 작품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인정을 해주는 게 작품입니다. 그러면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소한 관점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지나치지 말고 그 관심을 잘 가지고 들여다봐라. 이 얘기를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간에게 맞는 역할을 주고 그 공간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때 정말 제대로 맞는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그 옷의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거기에다가 알맞는 스토리를 입혀줘라. 이 말씀 드렸습니다. 스토리가 없는 그냥 옷만 입었어요. 공간에다가 그냥 공간에 누가 그러는데 옷을 입히래, 뭐 역할을 주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입혔다는 말이죠. 그런데 스토리가 없는, 알맹이가 없는 그 공간에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공간에 대한 그 공간의 역할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고 간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스토리를 입혀줬을 때 비로소 얘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간에게 맞는 스토리를 입히면 추억이 된다. 추억은 곧 기억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을 기억하고 그 상품을 기억하고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떠한 공간이든지 내가 소규모로 지금 어떠한 매장을 운영하던 아니면 뭐 대규모의 카페를 운영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나만의 그 포토존을 하나 정도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공간이 많고 그리고 또 여유가 있으면 많이 만들면 좋겠죠. 그런데 저는 포토존의 의미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내 공간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부터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포토존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적은 비용으로 대박나는 핫플레이스 만들기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적은 비용을 들여서 대박나는 핫플레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행위를 실행을 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입소문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는 키워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들은 어느 상품이든 아니면 어느 업종이든 상관없이 저는 이거는 적용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내가 알맞게 적절하게 이해하고 개념을 알고 그리고 그걸 적절하게 내가 활용을 해서 만들어낸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도 충분히 핫플레이스로 등극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편과 2편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꼭 대표님들께서도 자그마한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하셔서 대박나는 그러한 상점들이나 가게들 창업하시기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